안녕하세요. 북악TV의 임동석입니다. 1년 번호 241 향당편 제6장인데요. 여기는 공자의 이제 복식이라든지 옷, 또 평소 옷을 입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한번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는 불이 감추식하고 홍자를 불이 위설복이니라. 당서에는 진 치격하고 필표의 출지더라. 치의는 고구로 하고 소의는 예구로 하며 황의는 고구로 하시더라. 설구는 장하되 단 우매러다. 필유침의하되 장 일신유 반이러라. 호학지우로 이거하시다. 거상에는 무소불패러라. 비유상이면 필쇠지러라. 고구와 현관으로는 불이조하시다. 기롤에는 필조복이 조하시더라. 君子不以干邹氏，孔子不以为谢服。当属枕螭系，必表而出之。缁衣高裘，素衣泥裘，黄衣狐裘。谢裘长，短又媚。必有寝衣，长一身又半。胡合之后已居，去丧无所不佩。非为常，必晒之。高裘悬冠，不以吊。及乐，必朝服而朝。 한번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군자는 공자를 가리킵니다. 군자는 감색과 추색으로는 옷깃을 꾸미지 않았으며 붉은 빛, 자줏빛으로는 설복을 삼지 않으셨다. 더울 때는 칡옷과 굵은 베옷을 반드시 겹으로 껴입어 드러나게 하셨다. 검은 옷은 검은 염소 가죽 외투이며 흰 옷은 사슴 새끼 가죽 외투였고 노란 옷은 여우 가죽으로 하셨다. 설복의 외투는 길이가 길었으나 오른쪽 소매는 짧게 하셨대. 반드시 잠옷이 있었으며 그 잠옷의 길이는 몸의 반에 더하였다. 몸보다 반이 더 길었대. 여우와 담비의 두꺼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하고 평소에 지내셨다. 상기를 마친 후에는 어떤 폐물도 모두 다시 폐용하였다. 조회나 제례복이 아니면 반드시 좁게 만들어 입었다. 검은 염소 갓옷이나 검은 관을 쓰고는 조문을 하지 않았다. 기롤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였다. 한번 글자 보죠. 여러분 이 내용도 좀 길고 처음 보는 글자도 아마 있고 이러실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군자 불이 감추식이라. 군자는 공자라고 그랬고요. 제자들이 보기에 이제 공자를 군자라고 부른 거죠. 불이 무엇으로 맨 끝에 식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감색이나 추색으로는 식하지 않았다. 식은 이제 가장자리 옷자락을 옷자락의 그 꾸밈을 얘기한다고요. 우리 이제
옷 끝에 색동저고리나 뭐 이런 거 옷 끝에 이제 그 물이나 무슨 저걸 넣잖아요. 그럼 감추는 뭐냐? 감색은 짙고 검은 보라색입니다. 짙고 검은 보라색이나 또는 붉은색. 붉은색으로는 옷 가장자리를 장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감은 뭐 감색 짙은 보라색인데 우리 옛날에 이거 저 일본 말이 그대로 통할 때는 이걸 곤색이라고 자꾸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없어졌고 완전히 감색으로 바뀌었지요. 그다음에 홍자로는 붉은색이죠. 그다음에 자는 자줏빛이니까 보라색이고요. 이것으로선 이위 두 개 묶어서 이건 뭐뭐로 삼다, 뭐뭐로 만들다, 뭐뭐로 여기다인데 여기는 뭐 정식으로 옷이니까 뭐 옷을 만들어 입으셨다 이런 얘기죠. 설복을 만들어 입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설복은 붉은색이나 자주색으로는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설복이 뭐냐? 여러분 설자는 우리는 지금 이제 원래 속옷 설자입니다. 오드이자 속에 뭐예요? 예자가 들어있죠. 예자. 이걸 이제 발음은 설인데 우리는 외설스럽다 그러죠. 그럼 속옷이 겉으로 드러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속옷을 얘기합니다. 속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다. 그럼 속옷은 붉은색이나 자주색의 속옷은 없었다.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다음 당서 여름날이면 이제 더위가 한창일 때는 지는 이제 그다음에 치는 아주 가는 갈포로 만든 가는 갈포인데 갈이라는 게 뭔가 칡갈자입니다. 옛날엔 칠개에서 섬유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옷을 해 입었어요. 주로 이제 여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시원한 옷을 만들 때는 이 갈옷을 만들었습니다. 칠개에서 섬유를 잔 거. 그럼 치는 아주 가늘게 실을 뽑아서 만든 칡옷이고요. 그다음에 격은 굵은 삼배로 만든 그런 옷입니다. 이 두 가지 옷을 반드시 필, 표, 겉으로 드러나게 해서 출지, 그것이 나오게 해서 입었다. 근데 여기 이 출지는 사실 똑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밖에 나갈 때 그렇게 입고 나가셨다, 외출할 때 그렇게 입고 나가셨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마 옷을 겉으로 드러낼 때 겉옷은 무엇을 입었는가 하면 바로 치격으로 입었다 이런 얘기죠. 더우니까. 그다음에 치의는 이제 검은 옷입니다. 치자는 검은 옷, 검다는 뜻입니다. 옷 중에서 검은 실로 만든 옷을 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자도 치관이 있고 옷도 이제 치의가 있는 거예요. 이 검은 옷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고는 양고자인데 양 중에서도 특히 염소마늘이 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구 염소로 만든 구는 외투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오는 외투. 그래서 검은 옷은 염소 그 가죽으로 만든 것이요. 이 색깔별로 다 다릅니다. 이제부터서요. 검은 옷이죠. 이제 두 번째 무슨 흰옷. 소는 희다는 뜻이니까. 흰옷은 또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예구입니다. 예는 곧 글자 보시면 사슴 녹자 밑에 아이아자가 있습니다. 그 보면 어린 사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어린 사슴. 그 어린 사슴도 아마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걸 그 옷을 만드는 재료를 썼던가 봐요. 그 예구이며 어린 사슴 가죽으로 만든 외투이며 이제 노란색입니다. 황의. 노란색 옷은 뭘로 했느냐? 호구로 했다. 호가 뭐 아시다시피 여우니까요. 여우로 만든 그 외투죠. 특히 여우의 흰 겨드랑이 털로만 만든 외투가 호백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그 외투 중에서 가장 비싼 그런 외투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맹상군과 뭡니까 그 계명구도에 관련된 것이 바로 호백구였는데 바로 이게 여우로 만들었다. 가죽인지 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우로 만든 그 외투로 만들었습니다. 설구 아까 얘기대로 설이니까 이럴 땐 또 설자가 이제 이 향당편에 보면 보통 세 가지로 쓰여요. 첫째는 속옷 할때 속옷 그대로. 두 번째는
평상시 그 속옷을 입고 집에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평상이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자관 평상시에 그 외투는 길게 만드는데 깁니다. 길게 그 외투를 만들어 입으셨는데 단 우매라 오른쪽 매 이게 소매 매자입니다. 며 오른쪽 소매는 짧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양쪽이 대칭이 되지 않죠, 그죠? 왼쪽은 긴 채로 놔두고 오른쪽 소매는 짧게 했다. 왜 이렇게 짧게 했을까요? 아마 오른손은 많이 움직이고 뭐 짚고 잡고 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러자면 여기까지 길다면 이 손가락까지 길다면 그걸 뭘 할 때마다 그걸 자꾸 걷어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소매는 짧게 하셨다. 필요 치무예요. 반드시 치무가 있었습니다. 치무. 그대로 잠잘 침자니까 잠옷이죠, 뭐 우리말로. 반드시 잠옷은 따로 가지고 이제 계셨는데 그 길이는 길이는 일신유반이에요. 몸 길이 하나에 또 반. 이때 유자는 또 우자하고 또 같습니다. 그래서 1.5배죠. 그러니까 몸 길이에 1.5배 긴 옷을 입고 주무셨어요. 글쎄 지금도 이제 잠옷을 뭐 길게 입는 사람도 있고 뭐 짧게 입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공자는 1배 반이나 되는 그런 긴 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락지후하야. 여기 그 언에는 이걸 락으로 읽었습니다. 이거 학으로 읽게 됐습니다. 호학반, 호각반, 호각반. 그럼 이게 히읗 아닙니까? 이건 악이고, 그럼 학으로 읽게 되겠죠. 근데 언에는 이걸 락으로 읽었어요. 호락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이거 호학의 두꺼운, 그럼 호는 여우고 학은 담비니까 여우와 담비로 만든 두꺼운 옷으로 그걸로 이거하다. 거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거기가 다 이제 옛날엔 처하다. 이제 첫자, 거처는 처분이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면 그거는 평소의 생활, 평소 때에 이런 뜻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호학의 두꺼운 옷으로, 두꺼운 털옷으로 이는 그것으로써 평소 생활을 하셨다. 그럼 평소에는 두꺼운 호학을 많이 입으셨다. 그럼 여름 아니면 보시면요, 여름 아니면 거기가 다 뭐예요? 이 짐승 가죽이나 짐승 털로 만든 옷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난방도 잘 안 되고 또 우리는 이제 온돌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중국은 고대에 온돌이 없습니다. 지금도 온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중국 뭐 유적지나 뭐 궁궐에 가보면 아주 겨울에 가면 아주 춥습니다. 따로 그때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두꺼운 이런 것들을 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상이 끝났으면 상기를 다 마친다면 상이 아니면 상기 때는 이제 모든 옷을 다 그 오복이라고 해서 상복을 입으니까 그것이 다 이제 끝난다면 상을 다 탈상을 한다면은 무소불패라. 이건 뭐 여러분들 중국의 이제 강조법에 쓰는 문장이 아주 많이 쓰죠. 우리도 이제 한문을 쓸 때 뭐 무소불위, 무소불패 여기 나오는 또 무소불행, 또 무소부지 해가지고 이제 무소불까지만 묶어서 아주 강조하는 말이죠. 그럼 무소불패, 패는 이제 찰패자니까 허리에 찬다든지 옷끝에 달아서 찬다든지 뭐 이런 거지. 다른 말로 폐물이죠. 그러면 상이 끝난다면 차지 않는 것이다. 폐물은 다 차고 다녔다. 특히 공자는 옥을 차고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옥. 또 중국엔 대부 이상은 옥을 차고 다녔습니다. 옥을 허리에 달고 다니는데 그게 한 개만 다닌 것이 아니고 2개씩 이렇게 묶어서 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움직일 때마다 옷끼리 부딪히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죠. 그 소리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그걸 다 차고 다녔다. 비유상이면, 유상이 아니면 이런 얘기죠. 유상이 아니면 반드시 쇠지했다. 먼저 유상부터 얘기하죠. 유상이 뭔가 하면 조회나 제사에 입는 긴 옷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자가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장막유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커튼입니다. 커튼 원래 유자가. 중국에는 뭐 커튼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게 커튼인데 그럼 유상이라고 했으니까 커튼과 같은 뭐예요? 치마죠. 치마라는 건 뭐 아래만 입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오는 게 다 치마. 그럼 이걸 봐서 아마 겉옷 중에 저것도 없고 뭐 무슨 뭐 주머니나 이런 것도 없이 길게 겉에 감싸 입는 그런 옷을 아마 유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회나 무슨 제사 때 이럴 때 입는 옷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예복의 일종이겠죠. 그 유상이 아니면 그 유상만은 그런데 유상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유상일 경우만 놔두고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쇠지했다. 쇠지, 쇠. 이 쇠를 쇠범 이걸 거성이라고 했습니다. 거성으로 읽어라. 이건 저걸 안 달고 반절로 안 하고 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음이 뭐죠? 원래는 살이죠. 살을 거성이라고 읽어라 그러면 평상거는 모두가 다 뭐 어떻게 됐습니까? KTP가 없죠. 이 살은 우리 식으로 하면 이 삿이어야 됐으니까 T가 붙었죠. 그럼 거성에는 그 받침이 없잖아요. 그럼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받침이 없는 걸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받침이 변해서 이게 쇠가 됐습니다. 쇠가 되었을 땐 뜻이 뭐죠? 덜 쇠, 그러죠. 덜다. 죽이다가 아니고 덜 쇠, 그럽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예를 들면 상쇠, 이런 말 있죠. 그죠? 상쇠하다. 그러면 상쇠, 그럼 상살이 아니고 이거는 상쇠죠. 상쇠. 그 다음 감쇠. 덜고 덜하다. 덜고 덜다. 감쇠. 이렇게 요거만은 쇠로 읽는다. 이럴 때는. 그래서 그건 거성이다. 거성일 땐 KTP가 붙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살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필살찌라. 줄였다. 잘랐다. 길게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유상이 아니면, 유상만은 길게 입었는데, 유상이 아니면은 줄여서 봉인을 했다. 줄여서 꿰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짧게 입었다. 이런 얘기예요. 고구와 현관은, 고구는 아까 얘기대로 뭡니까? 검은색 염소로 만든 외투니까, 검은색이죠. 지금. 현관, 현도 검을 현자니까. 그죠? 검은 관, 검은 모자죠. 고구와 현관을 입고는 조문하지 않았다. 남의 조문을 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했다? 검은색을 입지 않고 흰색을 입었다. 왜? 그 당시에 그 풍속은 뭔가 하면 상사, 쉽게 말하면 흉사죠. 상사에는 반드시 흰색을 입고 갔다 그럽니다. 우리는 요즘 남의 상에 이제 조문을 갈 때는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가요. 근데 중국 고대에는 이게 흰색을 입었다. 우리도 지금은 그렇지만 뭐 조선시대나 최근 그 시골 같은 데까지도 상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흰색을 입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상사가 있을 때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얀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민족 백의 민족이니까 뭐 언제나 그 예를 차릴 때는 또 오히려 흰색을 이제 중시했죠. 자관 중국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상사에는 흰색을 입었다. 그다음 길사, 좋은 일, 길한 일. 길한 일에는 또 현색을 입었다 그래요. 검은색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뭐 옛날 근세까지 중국 영화나 뭐 이런 걸 보시면 어때요? 검은색 입고 그다음에 여기 단추 이렇게 달린 거 입고 그다음에 검은 신발 신고 되게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을 길사에는 검은색을 입고 흉사에는 흰색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조문을 갈 때는 검은색을 입고 가지 않았다. 검은색 외투나 검은색 모자는 쓰지 않았다. 그다음에 기월에는 초하루입니다.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복, 정복이죠. 임금하고 조회를 하는 거니까 정복을 입고 조회에 참가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처음 보는 글자도 많고 또 저것도 많은데 좌우간 공자의 평소 복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